2001년 2월 부산 배산 중턱의 어두운 등산로. 새벽녘 등산객 한 명이 숲을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몸에는 목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린 상처, 그리고 과다출혈 흔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 손톱 밑에서도 현장에서도 저항의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잠옷 차림의 양말도 신지 않은 상태, 마치 아는 사람을 따라 나선 듯한 모습이었죠. 경찰은 면식범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도 용의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어떻게, 누구를 따라 그 어둠 속으로 가던 걸까?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 사건. 1990년대 초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은 온몸이 바위에 수십 차례 찔린 상태였고 방 안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범행은 지나치게 잔혹했고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엔 수법이 너무 집요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과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경찰은 주변 인물관계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사람들은 피해자의 끔찍한 최후와 범행 도구였던 가위를 결합해 이 사건을 청주 가위손 살인사건이라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 혼자 걷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리는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제주. 23살 보육교사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한 주택가 밭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몸에는 폭행 흔적이 가득했고 목에는 졸린 흔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범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미궁 속의 의문뿐이었죠. 사건 현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늦은 밤 골목을 지나면 젊은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 끔찍한 미스터리 사건, 바로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입니다. 1990년대 초 경기도 화성. 한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기괴했던 건 피해자의 치아였습니다. 입 안쪽 어금니 부분에 남겨진 이상한 흔적, 마치 범인이 일부러 단서를 남긴 듯 보였죠. 경찰은 이 흔적을 유일한 단서로 삼아 수사를 이어갔지만 어떤 용의자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DNA 감식도 어려웠고 목격자도 범행 동기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물건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지워버린 듯 말이죠. 그리고 떠도는 소문 하나. 치아를 훼손하는 건 범인의 독특한 습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사건은 그대로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건 기록 속엔 단 하나의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차갑게 남겨진 그 어금니의 흔적. 이 미제 사건은 화성 어금니 살인 사건입니다.